사주와 주역과 리더십을 공부하는 사주리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 사주를 주역으로 전환시켜서 놓고 보면 이 주역회에서 이호나 오유를 얻으면은 이른 이 사주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주역으로 전환시켜 놓고 보니 이호나 오효의 원당효가 있으면 이 사주는 이른 좋은 사주일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 또한 이효나 오유가 아니더라도 어, 그 효에 대해서 설명을 한 그 효서라고 그러죠. 말씀이 길하거나 불리함이 없다거나 하늘로부터의 도움이 있다거나 이런 좋은 내용이 있으면 역시 이 사주는 좋은 사주일 가능성이 크다. 이 사주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다고 그래도 사주를 주역으로 전환시켜 놓고 보면 평생괴가 나오고요. 뭐 대운괴, 올해의 괴, 이번 달 또 오늘의 괴 이게 모두 다 볼 수가 있는데 뭐 올해다, 이달이다 그러면 이번 달에 어떤 상황이 있는지 어떤 상황이 나에게 드리워지는지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이게 다 주역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길하다. 그러면은 어, 이렇게 이렇게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를 하지 않으면 길할 일도 없는 거죠. 결혼할 운이 왔는데요. 그러면 가서 데이트도 하고 맞선도 보고 그렇게 해야 결혼이 되겠죠. 근데 결혼할 운만 왔지 방 안에 콕 박혀 있다. 그러면 결혼이 안 되는 원리하고 똑같죠. 또 저렇게 저렇게 하면은 흉하다. 그러면은 흉함을 피하려면은 저렇게 저렇게를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흉한 일이 안 일어나는 거죠. 흉한 일을 반감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결과 길과 흉은 사실 이게 큰 의미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역계 하나하나가 우주의 변화 원리라든지 하늘의 천도가 드러나는 그 양상, 그것을 표현한 기호 체계가 주역계거든요. 자연의 원리, 자연의 질서의 표현 어, 기법이 주역계인 것과 같아요. 그래서 그 결과가 이렇게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 이건 모두 자연 질서에 하늘의 도에 부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하라고 그 결과를 얘기해 주는 거는 이거를 그 길하다, 흉하다 그러면 이걸 조금 이게 본질이죠. 이걸 잘 지키려고 하는 게 있죠. 군자가 되면은 이거는 별 중요한 게 아니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어찌 보면 그 때에 맞는 어, 행동을 하면은 좋은 것이죠. 때에 맞지 않고 반대로 상황에 맞지 않고 때에 맞지 않는 일을 하면은 거꾸로 흉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래서 이 사주에 관한 지식이 전혀 없다고 그래도 뭐 올해라든지 이번 달이라든지 이거를 이 주요캐로 도출된 주요캐로 어, 이번 달의 상황 내지는 올해의 상황, 올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걸 알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 이제 앞으로 이 하락 이수에서 이른바 비법이라고 해당하는 몇 가지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뭐 원기라든지 화공이라든지 이런 필요한 개념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제 지금까지 주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이제 당분간은 이 사주를 말씀을 드릴 생각으로 있습니다. 예, 소생이 이게 이제 읽은 이 사주 책인데요. 예, 소생도 처음에는 이런 적천수나 자평진전 책을 보고 어, 그걸 적천수적 입장에서 그 책을 만드신 그런 책을 가지고 입문을 했죠. 자평진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하다가 이게 실력이 잘 안 늘더라고요. 의문점이 많아요. 이 책의 이 원문은 이 백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 그 원문을 보고서 그 나름대로 그 요약을 해서 그 논리를 세우는 선생은요, 백 중에서 많이 돼야 한 70이나 될까요? 그러니까 그 책을 가지고 입문을 하면은
그 책의 저자만큼밖에 고민을 않게 되는 거죠. 그 고민의 이 폭과 깊이가 저자 그 70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요, 70 정도면 많이 되는 건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잘못 표현하고 있는 것도 오히려 원문의 뜻을 왜곡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소생이 이 원문을 읽어보니까 이제 사주가 보이기 시작하죠. 실력이 늘기 시작해요. 그 유튜브도 가끔 그 뭐 구독자가 10,000명이 넘는 분들 이렇게 보면요. 저 양반이 이런 자평진전이나 적천수의 그 원문을 읽었는지가 의심되는 말씀을 많이 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 읽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사주를 보면 실력이 안 늘어요. 이게 왜 이런 원서를 보면은 실력이 느냐면요. 이게 잘 모르니까 한문서부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이 논리를. 그걸 풀어 쓴 한글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자기 것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원문을 반드시 보셔야 된다. 그것이 늦어도 실력을 쌓는 지름길이 될 수가 있어요. 우부가 속보라는 말이 있거든요. 황소가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 결국 고지까지는 어, 황소가 더 먼저 갈 수가 있어요. 그게 이런 원문을 읽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어, 이 원문을 정확하게 읽고서 그걸 책으로 담아내는 그런 선생들이 제가 보기에는 아직 발견을 못했어요. 제가 그쪽에 관심도 없고 차라리 이 원문을 읽는 게 더 정확한 것이거든요. 제가 전에 입문할 때 그런 양반들은 지금 보면 말이 안 될 정도로 오류가 많아요. 원문을 그 양반이 잘 모르고 한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이 책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요. 이 오행대인은 수나라 때 소길이라는 사람이 쓴 거고요. 아주 잘 돼 있죠. 그리고 이어중명서는 귀곡자의 이론이 이어중까지 이어져서 이게 나온 거죠. 아주 유명한 책이죠. 또 곽박이라는 사람의 옥조 정진경. 이것을 그 서자평이 주석을 다룬 것도 있고요. 예, 또 장홍이라는 사람이 주석을 다룬 경우도 있죠. 아무튼 이거는 국법이라고 합니다. 국법에서는 연을 중요시 여기죠. 그래서 연간을 록이라고 그러고요. 연치를 명이라고 그러고요. 연주의 나금 오행을 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록명신 위주로 보는 거죠. 거기에 이제 뭐 신살 같은 걸 많이 첨가를 해서 보죠. 그러다가 이제 이게 송때 서자평의 명통보, 서대승의 자평, 삼명, 동변연원 등등으로 해서 연애자평이 이제 자리를 찾게 되죠. 연이 아니라 일간 위주로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연애자평이라는 책이 나온 거는 명나라 때 나온 건데 명말에 당금지라는 선생에 의해서요. 아무튼 여기는 그 구법이라고 그러면 이제 일간 위주로 보겠노라. 그리고 신살인이 뭐 나무 오행이니 취급을 않겠노라. 이게 신법이죠. 그래서 그대로 나온 게 이제 적천수죠. 적천수. 이 적천수의 저자에 대해서 말이 많죠. 유배군이 한 거냐, 주원장이 책사에 했던. 유배군이 직접 쓰지 않고 유배군이 원주를 다뤘다. 그렇게 주장하는 설이, 이게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예, 하늘의 골수, 엑기스, DNA를, 이게 물방울적이니까요. 약간 소량 하늘의 골수를 하늘의 천기 이걸 약간 살짝 보여주겠노라 그 얘기죠. 천수. 요거를 이제 적천수 천미 임철초 선생이 그 주석을 다뤘죠. 그리고 여기 이 책에 천미 책에 천이 이게 밝힐 천이거든요. 미세한 것까지 다 밝히겠다는 거죠. 임철초 이 책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천미 책에 그 누락되거나 없는 거를 이게 징의 적천수 징이 설하고 선생이
징이 이게 모은다는 거죠. 누락된 걸 다시. 징평, 뭐, 병사를 모은다. 뭐죠? 세금을 모은다. 이게 빠진 걸 빠진 뜻을 다시 채워 넣는다는 거죠. 네. 뭐, 이 책 두 개 중에 이 적천수에 대해서 이게 주로 적천수 천미를 많이 보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이제 명리 정종이라는 그 장남 선생이 쓴 이것도 이제 신법 계열이죠. 그러다가 이게 명나라 때까지는 이 국법과 신법을 이게 혼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민영 선생이 쓴 이 삼명통에 보면은요, 우리가 요즘 사주를 볼 때 신살이니 뭐 이런 거 많이 뭐 괴강이니 이런 거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다 여기 국법인 거죠. 그런 것처럼 이 국법이라고 모두 다 버릴 게 아니다. 그래서 삼명통에는 이게 국법과 신법 모두 다 망라돼 있어요. 그래서 백과사전처럼 신살도 돼 있고요. 낙목자, 소식부 이런 게 또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옛날. 그리고 이제 조의 그 대명사인 그 난감망이죠. 이것이 이제 청말에 이 여춘대라는 사람이 궁통보감으로 이제 그 정리해서 나온 거죠. 이 난감망 자체는 조잡 이상인데요. 요거를 나중에 설하고 선생이 이렇게 궁통보감 평주를 달았어요. 주석을. 이게 설하고 선생은 이게 적전수 징이 이것도 했고요. 적전수에서도 했고, 이 자평진전도 주석을 달았고, 궁통보감도 이게 명리 3대 서적인데요. 이렇게 적전수, 난강마, 자평진전. 모두에 대해서 주석을 달았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자기 49세 때인가요? 자기 61세 아니면 63세에 이제 죽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대 63세에 가셨죠. 그리고 이제 청초에 이 명리학 진서함 선생이 여기 이 양반도 이제 뭐 여기처럼 신살이나 뭐 나부모행 절대 이런 거 사용할 필요가 없다. 아주 선언을 하죠. 오로지 오행의 생극 제하로만 사주를 통변해야 된다. 그걸 강조를 하고 있죠. 이 자평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신살이냐 이런 거. 이 책이 굉장히 좋죠. 이게 나온 게 정조가 즉위하던 때인데요. 소생이 이 책으로 인해서 원서를 보고 나서 실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예, 이걸 자신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소생이 읽은 맹파인데요. 이거는 어, 역사가 짧기 때문에 아직 소생의 느낌은 이런 쪽에 비해서 좋은 사주가 뭡니까? 이렇게 하면은 각각 여기 자평진전이나 척천주에서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평진전에서는 격국의 고조로서 좋은 사주인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격이 이제 성격이 돼야죠. 즉 상신이 온전해야 되고요. 그리고 유정하고 유력해야 돼요. 유정 유력을 척천수에서는 그 청탁으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척천수에서도 좋은 사주는 월령을 보고서 격을 정하고 월령의 사령신이 용신이 될 수가 있는지 용신은 그 억부와 중화의 원리에 의해서 중정의 원리에 의해서 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령신이 용신이 되면은 그것이 진신이 되는 거죠. 득시병령 지신을 진신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그 진신이 천간으로 투간돼서 이런 가짜의 신, 이 가신이나 한신으로부터 손상을 받지 않으면은 이른바 취득진이 됐기 때문에 평생 부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취득진의 개념 플러스 청탁 이게 그렇게 되면 이 적천수에서 좋은 아주 청하게 되면은 취득준 되고 천간에 투출된 그 용신이 사령 그 진신이 용신이 됐고 이런 한신이나 가신에 의해서 손상되지 않고 사주가 청하게 되면 좋은 사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맹파는 그렇게 이의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주공의 양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포국사주 그런 이, 그걸 맹파에서는 이제 주공이라고 하는데요. 주공의 양태가 다양해요. 그래서 날카로운 부분은 상당히 날카로우나 일반화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 얘기는 맞을 때는 정확하게 맞을 수 있으나 잘못하면은
정확하게 확실하게 틀리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그런 게 있죠. 아직 역사가 짧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설명 방식도 제가 이런 책을 읽다 보면은요. 조금씩 조금 이게 이제 진보되는 것 같아요. 이게 명리학 개론이 가장 최근에 나온 책인데요. 조금씩 조금씩 발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소생이 분명 이거 떠오르는 학설이지만 아직까지 이런 전통적인 책에 비해서 좀 안정성이라고 할까요? 아직 이 발전 과정에 있기 때문에 좀 어, 그런 걸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쪽 그에서는 그 단건업 선생의 맹파의 창시자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맹파는 맹인들에 의해서 옛날서부터 전승돼 왔죠. 그거를 단건업 선생이 좀 체계화해서 그 서적으로 드러낸 것뿐이죠. 그분이 창시를 한 게 아니라 그 옛날서부터 맹인들에서 이 구전돼서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걸 조금 뭐랄까요? 활자해서 체계화했다. 뭐 이런 정도는 인정을 해줘야 되겠죠. 예. 이 맹파가 날카로운 부분은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예. 아주 좋은 점이 많이 있죠. 그러나 조금 역사가 짧아서 안정성이나 신뢰성의 그게 안정성은 이제 지금 이제 이론이 발전을 마구마구 하기 때문에 예, 종전에 이런 검증된 책과는 좀 다르다. 그런 발전 가능성이 이제 어디까지 그 가능한지 이제 지켜봐야죠. 예, 소생도 여전히 이런 입장을 기초로 이걸 끊임없이 주목하고 있고요. 또 이런 옛날 고법도 아울러서 비교를 자꾸 해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울러서 그러면 이제 이 사주가 어느 정도 보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 사주를 주역으로 전환시켜서 주역으로도 분석을 하고 어, 이게 자평진전에 입각한 결론과 적천수에 입각한 결론이 어느 정도 이야기가 이게 일관성 있게 돼야 되는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쪽 길로 처음부터 끝까지 결론을 못 내리고요. 이게 다 섞어져 있는 게 많아요. 섞어져 있으면은 옳은 쪽으로 얘도 옳고 얘도 옳은 것을 서로 섞어야 되는데 섞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요. 이 자평진전이나 적천수의 이론 자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더 문제예요. 더 문제. 그런 상태에서 또 섞어요. 이게 복불복이에요. 선생이 보기에는. 그래서 정확하게 알려면은 이 원문을 봐야 된다. 그래서 소생이 이 원문을 보게 된 그 과정이나 이게 소생이 공부한 그 프로세스이기도 하기 때문에 누구 못지않게 그 원문 공부의 필요성을 아주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문을 봐가면서 소생의 그 혜택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요, 이 자평진전이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그 서문을 보면 되는데요. 이게 서문이 원래의 서문은 이제 호공보라는 이 호 선생이 쓴 서문이 있고요. 아, 설하고 선생이 자평진전 평주를 써가면서 서문을 붙인 걸 이게 자서라고 그랬죠. 이게 자가 이제 서 선생이죠. 근데 이거 서 선생 거 빼고 이거 호 선생 걸 봐야 돼요. 이게 호 선생 거를 보면은 참 아주 소생이 문장이 너무 좋고 너무 올바른 얘기고 정말 여기에 있는 내용 그대로를 소생이 그대로 느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평진전 그 강의를 하기 전에 이 서문서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죠. 내 스스로 두발을 정비하고 이 공부를 시작한 때부터 나는 이게 사, 제 집인데요. 이게 경사자집이라고 그래요. 유교에서는. 이게 유교 경제관을 얘기하고요. 사는 이게 이제 역사서죠. 뭐 사마천의 사기 이런 것처럼. 춘추 좌시전 이런 역사서와 이 자자 들어간 공자, 맹자 뭐 이 자자 들어간 사람 순자, 장자 이런 책들 집은 시와 부를 얘기하죠. 이런 것들을 읽기를 즐겨 했다 이거야. 공부를 시작한 이후로부터. 그러다가 틈이 나면은
자평연애 대전을 구해서 대략을 이렇게 공부를 해서 그 의미를 꽤 많이 알게 됐다. 이 쉬운 말로 사서오경뿐만 아니라 이런 그 사주에 관한 것도 틈나는 대로 공부해서 그 의미를 꽤 상당히 알게 됐다. 그런데 스승으로부터 배우지가 않아가지고 오행의 생극에 관한 이치에 대해서 뭔가 조금 미처 얻지 못한 것이 약간 있음을 느끼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 삼명통해를 구해서 얻어서 삼명통해뿐만 아니라 성평대성 등 이런 여러 서적들을 사주에 관한 서적을 구해서 얻어서 마음을 다해서 공부를 했다. 그 공부하기를 낮과 밤의 주야로 그 생각을 계속 유지시켜 가면서 그렇게 했더니 마침내 이 사주에 운명을 믿지 않을 수가 없게 됐다. 확실히 믿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명을 아는 군자라면 마땅히 그 운명의 정확함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당연히 그러겠죠. 명을 아는 거면은. 그래서 이게 이제 무자년에 나는 이게 부공을 경유해서 이게 이 양반도 이 호선생도 과거 급제자입니다. 과거에 합격을 해야 이 공짜를 써주거든요. 그 합격해가지고 이게 관악의 교습으로 발령이 되었다. 그래서 뭐 다른 내용이 조금 있고요. 어, 거기서 이제 이 관악에 있다 보니까 그 이제 관사를 쓰겠죠. 거기서 아, 동이 같은 그 마을, 그게 동향인 아, 장공의 군안이라는 이게 장군안이라는 사람과 사귀었는데 그 사람과 사귀는 기쁨이 평생 함께 온 것처럼 그렇게 즐거웠고 그 사람과 이 장군안과 호 선생은 서로 없고 서로 틈이 이 거리가 간격이 없었다. 아주 친밀하다. 그래서 그 관의 업무가 조금 한가할 때마다 장군왕 선생의 거처하는 곳에 찾아가서 산명에 대해서, 즉 사주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다. 피차, 이게 변난, 이게 논박을 열심히 주고받고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천발했다. 이게 남김없이 또 있는 거 하나도 없이 모두 다 드러내놓고 주거니 받거니 공격 방어를 해가면서 공부를 했다는 표현이죠. 사주 공부를 그렇게 장군환이라는 사람과 그래서 어, 그렇게 하다가 이제 다른 내용이 조금 있고요. 아 그게 산음 사람 심효천 선생이 직접 손으로 쓴 자평 에 대해서 자평 수록 손으로 직접 기록을 한 39편 그것을 구하고 나서 이 호 선생이 구했다는 거죠. 아, 자신도 모르게 이게 호 선생도 모르게 일종의 망연자실했다. 일종의 확연히 진짜 자기 자신 나는 보잘것도 없구나. 내가 전에 공부를 하고 연마를 할 때 끝까지 이르지 못했던 것을 한탄을 했다. 후회를 했다. 내가 공부를 좀 좋게 했구나. 내 실력이 진짜 이 심희첨 선생의 자평수록 39편에 비하면은 정말 조직지혈이구나. 부끄럽구나. 그런 후회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즉시 그 책을 들고서 휴대하고 장군왕에게 보여주니 군왕은 서슴없이 탐복하면서 야, 이거야말로 자평가의 진정한 설명이다. 이 자평가의 진정한 설명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자평가는 이제 일간 위주로 사주를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게 자평진전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예, 소생의 지난 그 목가통명인가요? 거기서 목가통명 사주를 자평진전적으로 설명을 할 때와 적천수적으로 설명을 할 때, 그때 이제 자평진전에서 이 말씀원이 빠졌어요. 이건 제가 그 누구한테 부탁해서 PPT를 만들었는데, 소생은 이런 걸 매일 보기 때문에 이게 익숙을 한데, 그 만든 사람은 에, 모르죠. 이걸 이제 오탈자를 잡아내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 자평진전이라는 말이 여기서 이게 장군왕 이 양반이 처음 보고 감탄에 맞아 해가면서 야, 자평가의 진정한 설명이다. 이것이 여기서 자평진전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선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 심유천 선생님. 그래서 김인연의 진사가 돼 있다. 예, 과거가 됐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이게 그 당시 진사면 이게 중앙부처 공무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김인연을 보니까요. 1791년이 신해통공으로 신해년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역산해서 김인연을 보니까 39년이더라고요. 그래서 선생의 그 자질,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자질은 아주 영특하다. 아주 머리가 아주 비상하고 학업은 아주 깊고 아주 학업이 깊었다. 연못처럼 아주 이 깊을 숫자가 돼 이게. 그리고 조화를 부린다. 이것이 아주 정밀하고 아주 미세하다. 아주 정치하고 그 음양오행이나 이거에 의해서 세상이 변화되고 그 설명하는 것이 아주 정교하고 작은 것도 놓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은 마치 진짜로 신령스럽게 그 조화의 원리를 밝히고 어, 어, 아주 매우 신령스러우면서도 그것을 명확하게 밝힌다. 그만큼 아주 학식이 뛰어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변화가 그 심 선생의 마음을 따라간다는 거죠. 심 선생의 마음을 어떻게 내면은 변화가 싹싹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요. 변화하는 원리를 알으니까 그 원리에 맞게 생각을 한다 소리입니다. 이게 마음을 그렇게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군자나 이 주역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이 주역괴 자체가 하늘의 토 또는 자연의 질서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하나의 상징 체계거든요. 그래서 주역대로 살으면은 이 세상이 변화하는 이치고요. 우주가 변화하는 이치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그 자연스럽지 못한 마음을 품지를 않아요. 군자라는 사람들은 그래요. 이게 이 양반은 이걸 보면 심 선생의 마음을 쫓아서 변화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 거의 뭐 이렇게 되면은 뭐 귀신이죠. 귀신. 거의 이런 이 신의명지 이런 것도 주역 개사전에서 나온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게 호 선생도 과거 급제자니까요. 문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게. 이제 그 심유천 선생을 얘기를 했고요. 그 사람이 주장한 그 논거, 그 논점, 그거를 보니 뭐 용신의 그 성패 득실 등등등 블라블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건 이제 앞으로 원문에서 자세히 할 거고요. 애매모호한 것이 아주 그 솜털처럼 적고 이게 이제 볼이나 벼의 그 수염처럼 아주 소량이라는 거죠. 불분명한 거, 애매모호한 것이 아주 적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제가 다른 책보다가 이 원서를 보니까 비교적 아, 분명하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실력이 느는 거예요. 이 원서를 이게 자꾸 보면은 아, 사주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게 이런 애매모호한 것들이 하나 둘씩 없어지기 시작하죠. 이게. 그러면서도 지극히 자세하다, 상세하다. 그리고 모든 게 거기에 다 있어요. 원문만 읽어도 원문만 이해한다면. 그래서 이것에 선생은 일생 동안 심혈을 다 기울여서 이것에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다. 이것에 집중했다는 거죠. 자평스럽고 거기에 이것을 연기처럼 어떻게 사라지게 할 수 있단 말이겠는가.
그래서 이 군환이 장군환 이 사람이 이것을 출판화 책으로 만들려고 꾀했다, 기도했다는 거죠. 책으로 만들고자 했고 그렇게 해서 책으로 만들어서 세상의 천하의 단명자, 운명을 얘기하는 사람이라 이거죠. 소생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또 이 시청자들이죠. 이게 어, 운명을 얘기하는 자들을 위해서 아, 지극히 타당한 그러면서도 변하지 않는 그런 기준이나 법칙을 만들어서 이게 출판을 한다는 거는 이제 이게 이제 자평진전이 지극히 타당하고 변하지 않는 기준을 세운다는 거지. 이게 자평진전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체의 영향, 이거는 이제 그림자 영향에게 메아리거든요. 그림자와 메아리라는 것은 근거가 조금 불충분한, 명을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근거가 조금 확실히 안 가지고 있는 일체의 사람들, 이거나 조금 이게 놀거나 이동하거나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이게 분명하게 알지를 못하는 이런 그 단명자들에게 지극히 정당하고 변하지 않는 법칙 기준을 세워가지고 이 단명자들에게 헷갈리지 않게 하겠다 이거요. 미혹하지 않게 하기 위해. 그리고 런 기준이 없고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관규려치기라고 이게 굉장히 이게 대룡에 있는 어, 그 대룡 사이로 그 구멍으로 하늘을 보든지 표지부하고로 그 바다의 크기를 그 헤아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식견이 아주 작은 내공이 별로 없고 그런 지식을 의미할 때 이게 쓰는 거거든. 또는 자기의 지식을 좀 겸손하게 표현할 때도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명월도남에 있어서 근거나 이런 게 좀 불분명하게 정립이 돼 있든지 아니면은 그 명을 농언한 데 이야기함에 있어서 그 지식으로 별 볼일 없는 사람들에게 이런 지극히 타당하고 변치 않는 그런 기존 법칙을 세워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게 도와주겠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자평진전 요것은 명을 놓는 이게 단명가들에게는 이게 횡재하는 행운이다. 이것은 이게 단명가, 명을 논하는 사람들에게 행운일 뿐만 아니라 또한 사군자, 선비나 군자의 행운이기도 하다. 왜 그러냐? 이게 선비나 군자에게도 행운이라고 그러는데 왜 그러느냐? 사람이 자기의 명을 알 수 있으면 경쟁하는 마음, 이기심이죠. 경쟁에서 이기려고. 이게 사욕, 공익보다 사익,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그런 마음을 이게 그치게 한다는 거죠. 경쟁하는 마음을 좀 안 갖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식, 이게 소식계할 때 식자인데요. 자식, 증식, 증가시키다는 뜻과 아주 그만둔다, 스톱한다 소리가 있어요. 이게 재밌는 글자인데요. 증가시키다, 크게 한다는 얘기죠. 반대로 아주 스톱한다, 중단한다. 그런 의미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후자예요. 중단한다, 그만두게 한다. 즉, 경쟁하는 마음을 그만두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명을 아는 사람은. 명만 알 수 있어. 아, 내 운명이 이러니까 이게 경쟁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아웅다웅 그렇게 살을 필요가 없다. 이런 경쟁심, 이기심, 이거를 그만두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분수에 받지 않는 생각을 막아준다는 거죠. 병풍이 이게 저기 바람을 막듯이 분수에 어긋나는 이게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왜? 자기 명을 알기 때문에 내 명예 이거 돈을 추구하고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관제구설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분수에 어긋나는 일을 벌리지를 않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함으로써 무릇 모든 부기가 부가 오든 또 궁통 이게 막혀 있던 통에 있든 간에 이게 부가 막혀 있던 통에 있든
또 귀가, 즉 관직이, 권력이 막혀있든 통했든 자기의 운명이 장수하든 요절했든 이 모든 경우에 부닥쳐도 모든 경우를 만났어도 모두 다 하늘의 명의 소리를 들어서 그걸 하늘의 명을 따른다는 얘기죠. 하늘의 명을 쫓아서 그 하늘의 그 명을 들어서 그걸 따라서 따르기 때문에 모든 각각은 이 의리와 정의와 천명, 어, 천명의 만족을 한다. 정의와 올곧음과 정의와 천명의 편안해한다. 여기에 만족을 한다는 얘기죠. 만족을 함으로써 모두 다 노력한다. 성인의 길로 가려고 권면한다. 아주 노력한다는 거죠. 누가 이게 사학 군자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선비나 군자들이 모두 다 성현처럼 되려고 성현의 길로 가려고 모두 함께 노력한다는 얘기죠. 아주 좋은 어찌 사학 군자 선비나 군자의 두터운 아주 많은 축복 행운이 아닐 수가 있겠느냐. 모두 선비나 군자들이 함께 성현의 길로 가려고 노력하게끔 하는 건데 왜 이게 자평진전으로 새로운 지극히 타당하고 변치 않는 기준이나 이론을 정립함으로써 이 단명가들에게 헷갈리지 않게 하고 또 선비나 군자에게도 이들의 본연의 일인 성현의 길로 나갈 수 있게 노력을 하게 된다는 거죠. 뭐 부기니 뭐 이런 무엇을 만나더라도 이 명을 알기 때문에요. 명을 알기 때문에 하늘의 명을 받아들이고 그걸 명에 따라서 살기 때문에 자연 이게 의롭게 되는 거고요. 천명에 따라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출판을 해가지고 이거를 지극하게 옳고 변치 않는 기준을 정립하는 것 자체가 아, 선비나 군자에게도 축복이요 행운이라 이거죠. 이런 뭐 단명가에 더 말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이나 소생 같은 경우 이게 이제 단명가죠. 어, 그래서요. 이런 면을 볼 때 이 군한 이 사람은 어, 이게 몰인선 이게 이게 인간미가 없다는 얘기거든. 인간미 없는 것이 아니다. 이게 사람 같지 않다는 얘기예요. 몰인선이. 근데 그러지 아니 불자가 붙었으니까요. 이 군한 이 장군의 이 양반이 참 인간미 있고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다. 그렇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출판을 해가지고 어, 그 사주 공부하는 사람이나 선비나 군자에게도 그 축복을 내리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아주 괜찮은 사람이죠. 그런 비기에 해당하는 거 자기만 알고 공개를 안 하기가 십상인데 이 양반은 사람이 아주 괜찮은 사람이죠. 그래서 뭐든 이렇게 동호인에게 공개를 한다. 이게 그래서 이제 출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공이 또한 많다고 아니할 수가 없지 않느냐. 즉 장군환의 그 공도 크다는 거죠. 이에 이런 연유로 즐겁게 이 소문을 쓴다. 이거 호 선생도 보통 양반이 아니죠. 즐겁게 소문을 쓰잖아요, 지금. 이 장군왕이 이 사람의 공도 많다고 인정을 하고요. 이 사람도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고 또 그런 연유로 그런 연기 이게 이제 불교 용어인데요. 그런 연유로 어, 즐겁게 이 서문을 쓴다. 그러면서 건룡 41년 이때가 1776년입니다. 이때가 병신년이고요. 병신년 초여름에 동양 같은 그 동양의 후학이 아, 이게 이제 혼탁 호공보가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호공포가 삼가 아주 조심스럽게 이게 이제 기록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여기서는 시가 아니라 지를 읽죠. 삼가 조심스럽게 기록한다. 뭘 기록하죠? 이 서문을 기록했다 이 얘기죠. 예, 이걸 보면은요, 예, 여기 서문에 쓰여져 있는 그대로 같은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몇 번을 읽었는지 모르겠는데요. 틈나는 대로 보고 또 보고 이렇게를 했는데 여기서 진짜 이 실력이 이게 다른 책보다 이게 이론이 분명해요. 아주 지극히 옳고. 예, 그래서 이게 헷갈리지 않게 돼 있어요. 이게 헷갈리지 않으니까 이게 단명가들, 여러분들이나 선생같이 이런 공부하는 사람에게 이게 실력이 느는 거예요. 아마 이걸 체험할 수가 있어요. 진짜는. 그래서 이런 공부하다가 이제 유튜브 뭐 자평진전에서는 어떻다 남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요. 거꾸로 얘기하는 선생님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게 그냥 보여요. 네. 그리고 이것도 아주 좋은 거죠. 주역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데 이런 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걸 모더니 탈이죠. 어, 이게 굉장히. 그래서 선생도 이 원문을 읽기 전에 이 서문부터 먼저 읽었거든요. 그랬더니 야, 제가 그때 자평진전 원문을 설명하기 전에 반드시 이 서문을 설하고 선생 거 말고 이게 이제 호공보 허 선생 거 서문을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들도 소 선생이 지금 말씀드린 건데 아마 자평진전 제 강의를 다 들으시고 나면 아마 공감 200%, 300%할 거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서문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영상 서부터는 아, 식간 12지지를 논함. 이게 삽이 아니라 12지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논 식간 12지. 예, 여기서부터 이제 자평진전 원문을 이제 다음 영상에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